최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위 출범식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에 있었던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인데요. 정홍원 전 총리, 또 그 옆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지금 한강옥 신임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날 출범식은 이제 광화문 광장에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립하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을 기리는 동상 하나 떳떳하게 세우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제 극복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업화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성취에 자긍심을 갖는 건강한 사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는데요. 또 서울시는 광장을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찬반 양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쪽입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는 별개로 민간 차원의 동상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그리고 반대 측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이신철 연구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송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단순히 계획 단계입니까?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화면이에요. 네. 우리는 순수 민간인 학자, 그다음에 이제 외교관들 혹은 또 전에 그 예비역 군에 있었던 사람들, 네. 뭐 이런 분들이 고민하면서 이게 집에는 선조나 가장을 잘 모셔야 되고 국가는 이거 건국자나 기여했던 그런 애국자를 모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황폐한 곳이 어디 있느냐 하고 네. 순수 민간인들이 했는데 지금 세 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한 분은 건국 대통령인 우리 이승만 박사, 네. 거의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 네. 이 뭐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게 진짜 그 전혀 정치하고는 관계없는. 이 역시 네. 지금 어느 정도 제작에 들어간 상태인가요? 거의 다 만들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트루만 대통령. 네.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지만은, 네. 그래서 기준이 뭐냐 하면, 정말 한국의 건국과 한국의 이 생존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분들, 막 이래가지고, 순수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동상을 한번 민간 선거미에 만들어보자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의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점으로 봤을 땐 시국이 어렵다 보니 왜 하필 이 와중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동상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하셔서.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기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KBS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국가적 위기 자체가 그 뿌리가 사실은 박정희 정권 또는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한 역사적 검증도 없이 공적인 언론기관에서 지금 이것 자체를 이슈화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동상이 뭔지, 기념이 뭔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를 들면 동상 앞에 가서 또는 기념관에 가서 거기를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우리 애들 보고 너도 커서 저 분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할 수 있을 때 동상과 기념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상암동에 있는 그 기념관조차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동상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고요. 세 번째로 공적인 장소에 동상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한 것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 같은 경우는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초역사적인,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이 났고 그분이 국난을 극복하는데 너무나 큰 공을 세웠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동상 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현재 시국과 너무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 교수님이 이분들의 뿌리가 아직 영향을 미친다 이런데 그게 이제 무슨 뿌리인지 모르지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뿌리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번영되고 잘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인데 사실 그분이 내가 만약에 나라를 다시 찾으면은 이러이러한 건국의 설계도를 갖고 꼭 이런 나라를 만들어 보리라. 그래서 그것이 미국에서 마침 제일 인간다운 삶을 갖다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기서 정치 양당제도는 이런 게구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인간이 누려야 될 종교의 자유라는 건 이런 게구나. 그래서 그 설계도가 아주 좋았어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택하면서 그런데 우리 북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의 설계도는 대먹지 않는 걸 가와갖고 또 저렇게 됐어요. 뿌리를 치면은 그 이 대통령이 내린 그 뿌리 때문에 이 정도 우리 남쪽이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또 박 대통령의 뿌리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가난과 빈곤이었는데 가난을 갖다 탈피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인정이에요. 아직 역사가 검증이 안 되었다 하는데 사실 서거한 지 지금 37년이 됐지요. 국내외적으로 다 검증이 됐어요. 그분이 그렇게 통치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국민정신교육을 배워보겠다고 이 순간에도 수없이 와요. 코엑스니 무엇이니 이래서 그리고 그분은 사실 우리를 부흥시키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국가발전 모델을 수출 주도형 모델이라고 저는 국가 발전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그래 남미 같은 거는 그 모델을 잘못 써갖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흥을 시켰고 또 하나는 정말 행동으로 애국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정확하게 알면서 안보라 하는 게 어떤 인가를 철저히 했어요. 이제 그런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국민운동, 국민정신교육을 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를 종합적으로 이거는 전부 혼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합수해가지고 하자 막 이런 면에서 저는 그 뿌리들이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좋은 뿌리들을 내렸기 때문에 이 정도 잘 되는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동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 반론 듣고 다음 질문 갈까요? 네. 지금 시국이 대단히 시끄럽다는 것은 뭐 누구나 동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태의 몸통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건 누구나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분이죠. 근데 박정희 정권 때 잉태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최태민, 지금은 최순실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를 이어 부정부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심지어 종교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도 시원찮을 판국이죠.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 문학의 수천 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분들 억압한 사실이 폭로가 됐어요. 그거 누가 시작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어떤 국정교과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국의 이슈의 핵심에는 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역시 이 다른 말로 하면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역사적 몸통이죠. 박정희 정권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요. 경제적인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건국의 공로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다 가져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공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피해자들, 예를 들면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런 분들의 피땀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피땀 위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기념하는 변변한 시설 하나 있습니까? 산업화 기념관 이런 거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국에 이 역사적 엄중한 사건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동상을 그것도 공공의 장소에다가 세우겠다. 이런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알겠습니다. 뿐이죠. 송 소장님 앞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거의 다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거의 민간에서 추진하시는 거죠? 예. 그럼 돈 같은 건 어떻게 순수 모금하셨고? 민간 이 기부 네. 또 찬조금에 의해 가지고 네. 정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모금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 액수는 제가 몰라요. 제가 네. 그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서 아니기 만들고 때문에. 있나요? 경기도 이천에서요?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미 고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광화문,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복판에 굳이 또 세울 이유가 있을까?
혹시 다른 지역을 고려해 보신 적은 없으셨어요? 다른 지역 얼마든지 고려하고 있어요. 네. 꼭 강화문이라고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화면에 나온 분들은 강화문을 주장하는 건 몰라도. 이제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위에서 언급된 거고요. 그거하고는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순수하게 이럴 수가 없다. 긍구가 네. 아버지니 그렇게 나라를 잘 살게 한 분은 동상 하나 없다는 거. 제가 학자인데 외국 사람 만나보면 긍구가 아버지 프레시던트 리, 프레시던트 박, 새마을 운동인이 뭐니 관심을 갖고 온 사람들이 네. 그분을 동상 하나 없는데 보고 진짜 실망을 한다고요. 뭐 그런 면에서 제만 느낀 게 아니고 언론인들 뭐 합쳐서 이렇게 된 거고. 네. 그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이거 좀 잘못 나온 것 같기도 한데 13분의 민간인들이 네. 정말 지금 사태와는 아무 관계없이 네. 이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 자기 선조와 우대 중에 훌륭한 사람을 모실 줄 모르면 그 가정은 소위 상놈 집안이 네. 크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그 대통령이라든가 지도자를 모실 줄 모르면 그 나라는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디에 동상을 세울 것인지 결정 안 하고 동상을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장소만 결정되면 장소만 세우면 결정되면. 되니까. 세우면 되니까. 꼭 어디라고 지금 결정된 것도 없어요.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광화문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불허한 상태 아닙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이라는 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심사도 받아야 할 것이고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안 된다고 말하는 요건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의 장소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역사적 논란이 있는 분들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금 그곳에 두 분 계시잖아요. 네. 두 분은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이 났고 국민적 공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역사적으로 오히려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죠. 만약에 광화문 광장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시거든요. 민간분들이 추진하는 건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민간에 사시려면 자신의 사유지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민지 경험과 독재 경험을 겪었어요. 사실은 서양의 어떤 유럽 국가에 비교한다면 식민과 독재를 미화하는 사람들은 처벌받고 감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런 법이 없지만 그래도 식민 지배와 그다음에 독재의 어떤 아주 중심이었던 분들을 기념하자는 이야기는 네. 아직 너무 역사적으로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구미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저니까 얼마든지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네. 돈을 모아서 네. 자기 땅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융통성이나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공공장소에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동상은 공공장소에 세우는 거예요, 본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리고 강화문이 이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있다 하는데 20명도 세울 수가 있어요. 외국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나라의 영웅들, 그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쫙 이렇게 많이 세웁니다. 그거는 공룡이 핑계고, 그 다음에 아직 역사적 어떤 검증이 안 됐다든가 이런 건 그건 반대의가 하나의 명분이에요. 이런 걸 아시면 돼요. 제일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세운다던데 제일 입에 거품을 불고 반대하는 쪽이 북한이고, 그 다음에 반대한민국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1948년 8월 15일에 당당하게 건국해서 아시아에서 이 정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면서 그 가난에서 이 정도 되었으면 그 두 분들이 한 분은 정말 가난을 탈피할 거고 한 분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좋은 건국의 설계도를 가와서 이래 됐으면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못되게 해석하는 게 사실은 역사가 잘못 지금 가르쳐지고 있다 하고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석이 돼서는 안 된다 하고 이런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바른 걸 후세한테 하기 위해서 영웅은 영웅으로 모시는 공로자는 공로자로 애국자는 애국자로 모시는 이런 동상도 당당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럼 이 교수님. 예, 지금 자꾸 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북한을 비판하시면서 왜 북한이 하고 있는 일을 따라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많이 세운다고 그 국가가 더 굳건해지는 겁니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들끝났다는 것은 전 국민이 동의하는 바인데 학술적으로도 이미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분의 과가 더 많다는 역사적 평가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의 동상을 공공장소에 세우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 분의 공공장소에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우리들의 어떤 반독재라든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퇴보죠. 그런 부분을 공공장소에 세운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공의 자금이 아니고 이렇게 그 뜻을 기리겠다는 민간분들이 돈을 모아서 세우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땅에 자기가 세운다는데 그걸 누가, 예를 들면 이승만 씨가 지금 자기 건물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라고 써붙였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민 모금으로까지 갈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다른 것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지만 보세요. 지금 아까 영상에 나오신 분들이 국민들, 시민들하고 관계없는 분들을 심지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신 한광옥 선생도 씨도 계시고 전직 국무총리 김기춘 씨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추진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 정부의 어떤 비리 문제나 그것의 어떤 미흡한 대책 이런 거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책임을 져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은 청와대에서 그런 분들이 이런 엉뚱한 사업을 하면서 계속 문제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박 대통령의 표현을 빌자면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청와대에 참 많았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우주에서 기운이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 시민이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바로잡기를. 그 우주라는 이야기는 민심이고 천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천심을 좀 받아들일 각오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토론 자체가 성립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가서 민심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그것이 언론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독재 하시는데 제가 79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서거할 때 제가 유학생이었어요. 그때 미국 그 교수가 프레시덴트 박은 독재자가 아니다. 그 알렌 화이팅이라고 전화 걸어서 물어봐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독재자는 자기 국민을 갖다가 많이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 공통적인 특성이. 그 다음에는 사유재산을 갖다가 많이 취해야 돼. 부월을 칩으로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 그분은 그 독재자 아니다. 우리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지요. 진짜 독재자 같으면 나가라 큰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거 내가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백성들이 환영 안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스스로 화해한다. 그래서 끝났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동상을 갖다가 왜 흉내 내려고 하느냐. 북한에는 그렇게 많은 인간을 죽이고 한 김일성 동상은 거의 10,000개 이상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흉내 내는 게 아니고 북한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우리는 세워야 될 동상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우리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세우기를 제일 반대하는 게 북한이다. 그런 거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위에서 광화문에 동상 하나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언급을 받는데 정부와는 이런 교류는 없으세요? 저는 질문이 나오는 거 보고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그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왜 그 추진위와 교류는 안 하시나요? 민간 차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교류를 해요? 그래요. 그런 건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그리고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논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